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이해 과목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교과서 476페이지고요. 지구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가운데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이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생물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좀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직업들도 좀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 또 동물들도 다양성이 있어야 되며, 환경도 좀 다양성이 있어야만 사람이 살기에 불편하지 않고 편안합니다. 그리고 성격들도 다양하고, 또 생긴 것들도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입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생물 다양성, 우리가 생명과학의 이해 가운데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생태계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고, 인간의 다양성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이제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하고, 또 내가 좋은 것만 추구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는 다 거부하고 이러면은 살 수가 없겠죠.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제 세 가지 수준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전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이 있는데요.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면 이제 종 내에서 발견되는 돌연변에 의한 유전적 변이라고 정의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는 지금 깨구리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개의 경우에 굉장히 품종이 여러 가지잖아요. 개는 품종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호랑이는 품종이 그렇게 여러 가지인지 우리가 관심들이 없죠. 또 우리가 사자나 이런 독수리가 품종이 다양하다고 우리가 알지 못하죠. 다양하다고 하는 것은, 개가 품종이 다양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개가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인간의 삶에 깊숙하게 투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개구리, 개체군의 유전적 다양성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동물이든지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다양성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 이게 차이인데요. 개는 이제 사람에게 반려동물로 사람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개의 품종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품종 개량도 하고 색깔도 성격도 키도 몸무게도 전부 다 다양한 이런 개들이 있죠. 물론 개구리도 다양하고 호랑이도 다양하지만 개구리의 그 다양한 품종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지구 행성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생명체들은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개체군 내 유전적 다양성이 크면 클수록 환경 변화에 종의 적응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전적으로 다양하지 않고 단일 품종이라고 그러면 이제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멸종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종 다양성인데요. 종 다양성, 이제 이 지구 행성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원숭이, 호랑이, 사자, 하마, 얼룩말, 무슨 바다 고래, 상어, 이런 고등어, 멸치, 뭐 꼴뚜기,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동물들이 다양하게 있죠. 또한 식물들도 여러 가지 군집이 있어서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종의 빈도와 다양성을 말하는데요. 초원 생태계의 종의 다양성은 여러 가지 풀도 다양하고, 이렇게 새도 있고 깨구리도 있고 뱀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이 다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관심 있는 종은 절멸 위기에 있거나 멸종 위협을 받는 종들인데요. 멸종 위기종이란 말과 멸종 위협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은 분포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당히 멸종의 위협을 받는 종이고, 멸종 위협종은 이미 멸종 위협을 받은 상태라 미래에 멸종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측되는 이런 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종들이 다양하지만 그 종의 다양성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있는데요. 생태계 다양성은 주어진 지역 내에서 서로 다른 생태계의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다양하다고 하는 거죠. 어떤 데는 습지에서 사는 동물들도 있고, 초원에서 사는 동물들도 있고, 숲풀에서 이렇게 사는 동물들도 있고, 이제 바다에 사는 동물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이 다양하죠. 그래서 산림이라든지 초원이라든지 또 습지 같은 다른 이런 생태계를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미국이 또 있고 한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뭐 남극도 있고 이런 것을 말하겠죠. 어쨌든 이제 산림, 초원, 습지 같은 서로 다른 생태계를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하고요. 특정 지역에서 지역적 절멸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어떤 초원이 전부 다 어떻게 사막이 된다 그러면 초원에 있던 모든 종들이 다 없어지겠죠. 멸종하겠죠. 그리고 또 숲풀이 없어진다. 그리고 산림이 전부 다 없어진다 그러면 숲풀에 살던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이 전부 다 없어지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태계도 좀 다양하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의 지역적 절멸이 되면 해당 생태계에 다른 종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또 그 없어진 지역 외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인간 활동에 의한 습지 파괴도 굉장히 위협적이고 동물 생태계에 의한 환경 파괴도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도 어떻게 보면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산림을 없애버리고 또 이제 아파트나 이제 공장이나 이런 이제 그 도시가 증가하다 보니까 야생동물들이 살아갈 데가 없어지고 야생동물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야생동물에 있는 그런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오는 이런 팬데믹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도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런 파괴가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고 생태계 서비스를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구 생태계가 자연 생태계가 있는데 그 우리에게 생태계 서비스를 하죠. 우리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우리에게 어떤 관광지도 제공하고 우리에게 어떤 그 여러 가지 약품이나 식품에 대한 원료를 제공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생태계가 파괴되면 생물 다양성이 어려워지고 이제 인간 생태계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자연 생태계가 인간 생태계에 제공하는 혜택이 생태계 서비스인데 생태계 서비스가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데 그 중요성이 바로 인간 생태계, 인간 다양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가 인간 생태계에 제공하는 혜택 때문에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려면 이제 생물 다양성이 보존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절멸 위기의 품종 중에 천연자원이 있다고 그러면 그 천연자원을 절멸 위기의 종이 진짜로 절멸된다 그러면 멸종된다 그러면 천연자원을 우리가 취득할 수가 없게 되겠죠. 멸종이 되면 더 이상 천연자원을 이용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유전 육종 자원으로 원산지의 재래종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말이죠. 원산지 재래종이 물론 이제 인간의 삶과 같이 이렇게 동반으로 살아가지는 않지만은 유전 육종 자원으로서 인간의 과학기술에 이제 그 기여를 했던 원산지 재래종이 멸절이 되면 유전자원 활용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 이런 것입니다. 이 밖에도 공기와 물이 정화가 잘 안 된다든지 극한 날씨에 완화가 된다든지 토양 생성 및 복원이 잘 안 된다든지 그래서
물의 정화가 잘 안 되고 날씨가 좋아지지 않고 토양 생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복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생물 다양성의 파괴를 입음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피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이제 그림으로 보면 생물들은 우리에게 제공 서비스가 있었는데 식량을 제공하고 옷의 자원으로 제공하고 맑은 물을 제공하며 정화된 깨끗한 공기 제공, 목재를 제공하고 연료를 제공하고 이제 그다음에 약재로 이용 가능한 유용한 천연 물질을 제공하고 저항성 육종을 위한 유전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제공 서비스입니다. 생물들이 환경 생태에 우리에게 주는 거. 그다음에 문화 서비스는 평안하고 평화로운 아름다움을 정서적인 아름다움 등을 제공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유지하고요. 정원 가꾸기와 캠핑, 래프팅, 낚시 등 자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이제 환경이 파괴되면 이런 것을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예술적 영감이나 원기 회복에 도움을 주던 문화 서비스가 생물 다양성이 파괴되면 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양 서비스, 서포팅 서비스는 영양분 등 물질의 순환, 그다음에 토양 형성, 그다음에 1차 생산으로서 광합성을 통한 1차 생산, 이게 이제 식물이나 이런 이제 물고기라든지 이런 이제 자료를 제공하는 농작물 자원을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부양 서비스에서 제외되겠죠. 생물 다양성이 없어지면. 그다음에 이제 조절 서비스. 생물의 다양성은 이제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고 지구 행성에 있는 홍수와 가뭄을 조절하며 천적과 기랑균 등 병해충 피해 완화를 시키고 물의 정수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런 조절 서비스가 파괴가 되겠죠. 어쨌든 생태계 서비스로서의 부양 서비스, 조절 서비스, 문화 서비스, 제공 서비스가 생물 다양성이 파괴가 되면 우리가 이러한 생물 다양성으로 인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물 다양성, 생명 다양성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이런 생물 다양성, 생명 다양성은 우리에게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런 생태계 서비스가 생물 다양성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인간의 삶에, 인간의 문명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물 다양성에 대한 위협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환경적인 가치를 제공하며 심리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생태계는 환경훼손이나 기후변화 등으로 위협받는 중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인터넷 자료라든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이제 귤이라든지 사과라든지 고구마라든지 감자 같은 이런 농작물이 재배되는 지역이 점점 바뀌고 있죠. 또 주변에 많은 이제 논이나 이런 나무나 풀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죠. 그리고 도시가 발달하고 이제 이런 그 신도시가 점점 발달하면서 이런 생물 다양성이 위협받는 것이 뚜렷해 보입니다. 그리고 멸종위기 동물이 점점 많아지고요, 이런 것입니다. 생물 다양성에 대한 위협 가운데 첫 번째는 서식지 파괴입니다. 인간에 의한 서식지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농업이라든지 임업이라든지 광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생태계 서식지를 파괴시킵니다. 이제 농업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제 밭이나 산을 개간한다든지 또 임업의 발달을 위해서 나무를 베고 나무를 바꾼다든지 광산 개발을 해서 산을 파고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태계 서식지가 파괴되는 원인이 되죠. 또 최근 수백 년간 멸종 또는 멸종 위기로 희귀종이 된 생물종의 70%가 이런 물리적인 서식지 파괴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통계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편화된 서식지, 단순화된 서식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벌목이나 개간이나 새로운 도로 건설 등에 의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이렇게 단순화되고 단편화되는 것, 생물에 대한 품종의 다양성이 없어지고 이제 단순화되는 것입니다. 수생태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산초의 30%가 파괴됐다고 합니다. 또 댐이나 저수지나 수로 변경으로 인해서 담수 서식지 종 파괴와 소실이 심각한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물 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첫 번째로는 이제 서식지 파괴, 그 생물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대한 파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지역의 가운데 이렇게 도로가 나게 되면 양쪽으로 생물들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사이에 중간층에 살던 이런 동물들이 없어지는, 식물들이 없어지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식지 파괴에 이어서 두 번째는 도입종입니다. 외래 도입종이죠. 원래 그 토종으로 있었던 동물이 아니라, 토종으로 있었던 식물이 아니라 외래종으로서 여기 베스라든지 황소개구리 이런 것들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스나 황소개구리를 도입함으로 말미암아 황소개구리가 주변에 있는 토종들을 전부 다 잡아먹거나 베스라고 하는 그 고기가 주변에 있는 토종 고기들을 잡아먹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이 파괴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도적이라든지 비의도적이라든지 상관없이 외래 서식지에서 새로운 지역으로 종이 이동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도입종은 새로 정착한 환경에서 고유종과 경쟁을 해가지고 절대적인 우위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고유 생태계를 교란하고 고유 생태계가 파괴되는 이런 것이 되는 거죠. 또 인간에 의한 의도적인 도입도 있고요. 인간에 의한 비의도적인 도입이 있습니다. 의도적인 도입은 해충 방지를 위해서 천적을 데려온다든지 또 침식 방지를 위해서 식물을 새로운 종을 도입한다든지 또 비의도적인 도입은 배 평성수로부터 수생생물이 도입된다든지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의도적으로 배를 또는 자동차를 또는 비행기를 또는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런 교통수단을 통해서 비의도적으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품종이 또는 식물 씨앗이 건너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도입종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지 파괴와 도입종 문제, 이제 뉴트리아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남획입니다. 남획, 오버 하비스팅, 남획. 너무나 많이 거둬들이고 너무나 많이 사냥하고 너무나 많이 없애버리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너무나 많이 수확하는 거죠.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소비를 위해서 이제 그 생물들을 너무 많이 수확하고 사냥 개체가 너무 많아져서 개체군 감소가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데 토끼가 많았었는데 그 토끼를 이제 토끼하고 시라소니가 있었는데 토끼하고 시라소니를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제 토끼나 시라소니를 잡는 그런 정책을 펴다 보면 오히려 또 다른 품종들도 없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남해에 관한 사례인데요. 그래서 동해안의 명태와 노가리 어획량이 최근에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러고도 일종의 남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도 강치, 남획에 의해서 멸종된 가장 최근의 사례로 이제 독도 강치라고 하는 고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1975년부터 2018년까지 명태와 노가리의 어획량 변화를 보면 완전히 줄어들었죠. 이제 완전히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일종의 남획 때문이라 볼 수 있고요. 남획으로부터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한 DNA 개통, 유전학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보호된 서식에서 불법적인 밀렵이나 포획 여부 확인이 가능한데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위협으로 서식지 파괴와 또 두 번째 도입종, 해외 도입종, 그다음에 세 번째 남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경 오염이죠. 환경 오염 모두가 이제 다 인지하고 알고 있는 건데요. 생활 쓰레기.
생활 쓰레기,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가 최근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태평양 바다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6배나 되는 지역이 플라스틱 쓰레기 산지가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형성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활 쓰레기는 엄청난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요. 또 냄새가 나게 하고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료와 살충제를 너무 많이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살충제로 인해서 최근에 꿀벌의 그 이제 없어지는 것도 일종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진드기도 원인이 있고 살충제도 원인이 있고 기후 변화도 원인이 있지만은 살충제도 그 꿀벌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충제로 인해서 이제 많은 그 벌레들이나 이런 게 없어지면서 다른 품종들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공업 폐기물에 의한 토양 또는 대기 및 수질 오염, 이런 것들도 토양이 오염되다 보니까 토양에 여러 가지 생물들이 없어지고, 대기가 오염되다 보니까 대기에 있는 여러 가지 생태계가, 또 대기를 통해서 비가 내려왔을 때 그 땅바닥에 있는 여러 가지 채소나 식물들의 파괴, 그다음 수질 오염을 해서 물속에 있는 고기들이 멸종되거나 없어지는 이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비료나 쓰레기 등의 유출에 따른 호수의 부영양화, 부영양화라고 하는 것은 영양 성분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사람이 영양 성분이 너무 많아지면 당뇨병, 고혈압, 이런 이제 비만 이렇게 되는 것처럼, 호수도 너무 비료나 쓰레기가 유출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많아지면 호수가 너무 비대화되고 영양분이 많아져 가지고 쓸모없는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생물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적조 현상이나 녹조 현상 같은 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다의 적조 현상, 이제 호수는 녹조 현상이라고 하죠. 호수는 녹조 현상. 그다음에 바다는 적조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먹이사슬에 의한 독성 물질의 농축 같은 것들도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점점 이제 불법 쓰레기 야적과 독성 물질의 생물 농축으로 인해서 이 ppm 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구의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위협으로 서식지 파괴, 그다음에 해외 도입종, 그다음에 남해, 그다음에 환경 오염까지 했고요. 5번째가 바로 지구의 기후 변화입니다. 지구의 기후 변화는 최근에 이제 인터넷이나 방송이나 이런 신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아주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북극의 빙하가 녹아지고 또 기후가 점점점 올라가는 거죠. 기후 대기 중에 화학 성분의 변화가 있게 되고 이렇게 초래되다 보니까 규모가 지역적일 수도 있고 전 지구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 지구적이죠. 또 화석 연료와 나무 등의 연소, 화석 연료, 이제 휘발유 경유 같은 것들이 많아져 가지고 이제 지구 온난화가 됐다고 그래서 휘발유 자동차나 경유 자동차가 이제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전기 자동차로 바뀌는, 이것도 이제 지구의 기후 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고요. 나무 등을 연소하는, 우리나라는 지금 뭐 나무를 떼어서 이렇게 땔감으로 쓰진 않지만 일부 지역에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나무를 연소해서 땔감으로 사용하는 나라들도 꽤 있죠. 그렇게 되면 대기 중의 황과 질소, 산화물의 오염이 되고 이제 산성비 같은 것들이 생기고요. 눈이나 안개 등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그 문화재가 소실된다든지 옷이 또 이렇게 옷이 변화되고 변경되고 옷의 품질이 나빠진다든지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성비가 나타나게 되고 수생 동물, 육상 생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토양이 산성화되고 토양 양분이 용탈이 되면서 지구의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에 피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성비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산성비로 인한 산림 파괴를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연간 지구 기온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기후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CO2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기온도 올라가고 있고 CO2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CO2죠.
자, 이 시간에는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생물 다양성에는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으로 생태계 서비스가 이제 없어진다고 하는 측면. 그래서 제공 서비스, 문화 서비스, 부양 서비스, 조절 서비스 등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여러분 교과서 476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에 대한 위협으로 우리는 서식지 파괴, 그리고 해외 도입종, 외래 도입종, 그리고 남획, 그리고 환경 오염과 지구의 기후 변화 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인간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애써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